직원 한 명을 뽑는 데 있어서 지원금으로 월급도 지원받고 경비 처리도 받으시면서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고하니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업을 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죠. 그 터닝 포인트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첫 직원 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1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물론 사업 대표로서의 사장님이시겠지만 직원이 생긴다는 거, 운명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 식구가 생긴다는 의미잖아요. 누군가의 급여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직원이 생긴다는 거는 진정한 대표님, 사장님으로서 거듭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시는 의사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도 첫 직원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사장님이시던 다 그러시겠지만 생애 첫 직원은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모두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리스크를 감당하기로 하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살얼음판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직원은 고생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이미 체계가 다 잡힌 그런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첫 직원은 사업장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함께 하는 것이라서 한마디로 조강지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첫 직원분도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뭐든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회사에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알리고 싶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위로받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애틋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들께서 직원을 뽑을 때 특히 첫 번째 직원은 뽑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혼자 일하시다 보면 더 이상은 혼자 이걸 감당하기는 힘들구나, 그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럼 그럴 때 직원을 한 명 뽑을까 말까 고민이 되시죠. 근데 직원을 뽑아서 급여를 주면 나의 이익이 그 급여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기엔 좀 아까운데, 그렇다고 직원을 안 뽑자니 지금 일이 너무 힘들고, 이 생각이 뱅글뱅글 계속 돌고 돌면서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손익을 보면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을 그리는데 사장님의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와 계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직원을 안 뽑을 이유가 없어요, 사장님. 직원 뽑으세요. 지금 당장이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요즘은 국가지원금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일정 요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그 금액이 그냥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하시면 직원 급여와 사대보험 회사 부담분도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죠.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대보험을 드는 직원분이 있으시다면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무시할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 큽니다. 직원 한 명을 뽑는 데 있어서 지원금으로 월급도 지원받고 경비 처리도 받으시면서 중복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우,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의 경비 처리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인데요? 그럼요. 사장님들 중에 이익이 높으신 케이스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혜택은 더 드라마틱해집니다. 다만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월급과 사대보험이 매달 지출되어야 하니까 현금 흐름상 그게 부담이신 거거든요. 월급도 월급이지만 사실상 사대보험 고지서가요, 참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고지서에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함께 같이 찍혀서 나오니까요. 처음에 딱 고지서 받아보시면은 헉 하실 만한 금액이 나옵니다. 직원 채용하시기 전에 현금 흐름상 직원 채용이 가능하시겠는지 따져보시고 접근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액공제까지 따지면 직원 채용이 분명히 유리한 의사결정은 맞아요. 그렇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 흐름적인 부분을 좀 상세해 줄 수는 있어요. 제가 방금까지는 이제 세무사적인 관점으로, 즉 숫자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업을 하는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께서 이익을 얼마나 남기느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힘을 쏟는 이 사업 확장이 얼마나 크게까지 가능한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자잘한 업무에 신경 쓰고 그럴 시간에 사업의 미래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지금은 당장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사업이 더 미래가 밝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인건비 지출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걸 투자라고 발상에 전환을 해보신다면 사업 성장에 더 박차를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사업 초창기 때는 자리 잡기 전까지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출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키워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님, 그 직원분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좀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회계사님, 그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직원의 자리에 투자를 해서 그 자리에 누가 앉든 어떤 직원분이 오시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업의 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그 자리를 만들고 시스템을 짜는 거라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직원을 뽑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장님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과 상담하세요. 경험이 많은 세무사는 사장님의 손익계산서를 보고 사장님과 몇 마디 대화만 나누어 보아도 사장님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많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장님들이 저와 이런 상담을 자주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직원 채용,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